해도 될까? 휴휴휴휴휴. 얘들아, 교재 118페이지 펼게요. 쪽이요? 118. 태호야, 책은? 이거 살짝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안 지켜. 너무 빡세. 내일 멈추게. 자면 짧게고 드시죠. 자, 118쪽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권의 변화, 그 다음에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8페이지 보시면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인데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몇 가지 있다 그랬지, 얘들아? 5가지 있다 그랬지.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야기하자. 뭐부터 만들어졌어요? 기지수생. 그렇죠. 기지수생이었지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그래서 이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건데 겨냅나? 자, 이때 얘들아, 외권과 지구는 에너지 교환 많이 한다 그랬어? 적게 한다 그랬어? 얘들아, 잠깐만, 우리 지난주 결석생들 손. 영상 다 봤다 손. 영상 다 못 봤다 손. 다 보긴 봤어. 뭐 보고 안 보고 본 거야. 얘들아, 이럴 거야? 정말 서운해? 정말 서운해? 자, 지난주 영상 다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영상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가고 분량 많기 때문에 오늘 암기 테스트 결과문 쌤 다시 알겠지만 꼼꼼히 외워줘야 되는 단원입니다. 다시 얘들아, 외권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었냐면 그치, 태양, 또 달, 그리고 지구, 자기장. 이렇게 3가지만 외워주면 돼. 나머지는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 태양, 지구, 달, 자기장, 그리고 운석 정도만 봐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과 에너지 교환 많이 일어난다고요? 적게 일어난다고요? 태양 생각하면 되잖아, 얘들아. 에너지 교환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근데 물질 교환은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보고 외권은 따로 이야기를 할 거야. 왜냐면 외권과의 상호작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 외권과의 상호작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외권은 따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보시면 지구 시스템에서는 각 권 내에서도 상호작용하고 각 권과 다른 권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권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권도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아래에 보시면서 동그라미 쌤이랑 같이 치고 밑줄 치면서 확인만 할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서. 먼저 기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부터 보겠습니다.
얘들아, 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강수 현상 이야기할 수 있겠지.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수증기 아니면 공기 이런 것들은 다 기권과의 상호작용인 거야. 먼저 첫 번째, 해수면에서 바람이 불어서 해류가 발생한다. 그럼 얘들아, 바람에 동그라미, 해류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람 동그라미, 해류 동그라미.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람은 어느 권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바람. 기권. 얘들아, 118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2번에 1번 보는 중이야. 자, 바람은 기권에 해당하고요. 해류는 어느 권에 해당합니까? 해류. 수권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사막에서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형성된다. 다시 한 번 동그라미. 바람 동그라미 치고요. 버섯바위 동그라미 칠게요. 바람 기권이고요. 얘들아, 버섯바위는 말 그대로 버섯 모양의 바위입니다. 어느 권에 해당할까요? 그쵸, 직권에 해당합니다.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제공하여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O2 제공하여서 광합성한다. 얘들아, 이산화탄소 공기잖아요. 대기 성분이잖아요. 어느 권에 해당하겠습니까? 기권에 해당하고요. 생물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생물권에 해당하겠구나. 그 다음 2번, 직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할 거고,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이야기해 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화산재, 화산가스 분출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 화산 동그라미.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 기온 동그라미. 그럼 얘들아, 화산 다시 어느 권에서 일어났다고요? 그쵸, 직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 어느 권에 영향을 준 거야? 그쵸, 기권에 영향을 준 거야. 다시 한 번 더. 사막에서 미세한 모래먼지가 바람에 날려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이 황사. 얘들아, 황사 자체로 보겠습니다. 황사 동그라미. 황사는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 가라앉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봄철에 저기 중국 쪽에서 고비 사막 쪽에서 바람을 타고 모래먼지 날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되겠습니다. 황사도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자, 그 다음 해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 동그라미. 지진 해일 동그라미. 해저에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 해일, 다른 말로 쓰나미라고 하지요. 지진, 해일이 일어난다. 얘들아, 그럼 지각 변동 어느 권이지요? 지각 변동이니까 직권이겠지요. 지진, 해일, 쓰나미 어느 권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쵸, 수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식처를 제공하여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얘들아, 생물은 직권에만 사는 건 아니라 기권, 수권에도 살고 있는데 직권의 서식처를 제공하여서 생물이 살아간다 라고 했으니까 직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서식처 동그라미, 생물 동그라미. 이거는 직권과 생물권뿐만 아니라 수권과 생물권,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도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서 수권과 다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이라든지 파도라든지 해류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기상현상이 일으킨다. 바다. 대기 상호작용이니까 그대로 동그라미 바다, 동그라미 대기, 동그라미 또는 기상현상의 동그라미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는 어디에 해당하고? 수권. 대기는 어디에 해당하고? 기권. 기상현상도 기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자갈을 둥글게 만든다. 파도 동그라미, 자갈 동그라미. 파도는 어느 권에 해당하겠습니까? 수권. 자갈은 돌멩이. 얘들아, 어느 권에 해당할까? 그렇죠, 직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해안절벽, 해식 동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파도가 쳐서 파도가
깎아서 해안 절벽이나 해식 동굴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파도 동그라미, 해안 절벽, 해식 동굴 동그라미. 그럼 얘들아 다시 파도는 습관 될 거고요. 해안 절벽, 해식 동굴은 땅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어느 권에 해당하겠구나? 지권에 해당하겠구나. 그 다음 마지막 지하수가 얘들아 지하수도 수권에 해당하지요. 담수지요. 지하수가 흘러서 석회암지대가 용해 녹아가지고 석회동굴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을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 마지막 생물권과 다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인데요. 생물의 호흡으로 인해서 대기 조성이 변했다. 호흡했더니 대기 조성 변했다. 그럼 호흡은 생물이 하는 거지요. 생물권. 대기 조성이 변했다. 어느 권에 영향을 주었구나? 그렇죠. 기권. 그 다음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면서 바위의 틈을 넓혀서 풍화작용이 일어났다. 그럼 식물과 바위가 상호작용한 거니까 식물은 어느 권? 생물권. 바위는 그렇지 직권. 자 그래서 얘들아 아래에서 외권까지 가고 갈게.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외권과 다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권은 세 가지만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뭐 있었지 얘들아? 태양 그리고 지구자기장 하나 더. 그렇지 달 이렇게 세 가지 되겠죠.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입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끌려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서 빛을 내는 오로라 발생한다. 얘들아 오로라 그 자체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요. 오로라가 발생하는 이유는 태양의 대전입자가 기권에 끌려 들어오면서 빛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태양 외권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지구 대기에 끌려오면서 기권에 해당하겠지요. 그래서 오로라가 관측되는 것은 기권 중에서도 어떤 층에서 관측됐다 그랬지? 그렇죠. 10권이었습니다. 기권의 10권에서 관측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양계를 떠도는 유성체가 대기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빛을 내는 유성이 발달한다. 얘들아 그럼 유성은 지구 바깥에서 유성체가 들어오면서 기권과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요. 유성이 관측되는 것은 기권 중에서도 어디에서 관측된다? 그렇죠. 중간권이었죠. 오늘 시험 칠 때 다 적었잖아. 그치 얘들아? 시험지가 안 왔는데. 응? 안 적었다고 이거? 저도 안 받았는데. 짱 있었어. 그 시험지에도 내가 넣어놓지 않았어? 안 넣어놨어? 아 빼고 넣었구나 뱀이. 10페이지 여기 넣어놨어.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오존층이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 얘들아 자외선 태양에서 온 거니까 외권이지요. 그 다음 자외선 흡수 기권 오존층에서 일어나지요. 그럼 얘들아 오존층은 어느 층에 해당한다? 그렇죠. 성층권. 기권 중에서도 성층권. 그 다음 지구 자기장은 직권의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형성된다. 얘들아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로 외핵의 대류 현상으로 철과 니켈의 대류 현상으로 지구 자기장 만들어졌잖아. 그럼 외핵은 어느 권에 해당합니까? 외핵. 그렇지 직권이지요. 지구 자기장은 어느 권에 해당한다 그랬지? 외권.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 태양 에너지 덕분에 식물이 광합성한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식물이 광합성한다. 그럼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구나.
여기까지 될까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위에 표는 얘들아 다시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선생님 읽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길지수생 가로 세로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근원 영향 이렇게 써 있지 얘들아. 근원 영향. 그럼 세로줄이 근원이고 그다음 가로줄이 그로 인한 영향인 거야. 여기 볼게 얘들아. 직권이 근원이고 그로 인해서 기권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라 써 있냐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조성이 변화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야. 화산으로 인해서 대기 조성이 변화하였다. 그럼 얘들아,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대기 조성이 변한 거야? 대기 조성이 변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야?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그게 근원인 거야. 그래서 대기 조성이 변했다. 결과인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원이 원인이고요. 영향이 결과입니다. 누가 더 선행되었는지 봐야 돼. 누가 더 선행되었는지. 될까요, 친구들? 될까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읽어보십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0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볼 건데, 기권에서 하는 일 많았지, 얘들아.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유성체도 막아주고요. 태양풍의 대전입자 오는 것도 막아주더라. 그리고 이불의 역할도 하더라. 그 다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랑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더라. 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 그 다음 강수, 비우게 해주고요. 그 다음 우주에서 날아오는 건 막아주고요. 직권은 판기야. 원래 얘네가 고생대 말기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판기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해류가 복잡해졌다. 기후가 다양해졌다. 수권은 초기 지구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았단 말이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얘들아 온실기체야. 온실기체. 온실기체에서는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데 얘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 근데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지구온난화야. 그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 뜨거워서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야. 지구 초기에서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4개 많았지만 수권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게 된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게 된 거고 적당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 생물권에서는 광합성하지요. 그럼 광합성하면 산소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산소를 공급함에 따라서 다른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유지해 주었다. 그 다음 주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과 거리 적당해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 지구의 자기장, 외권에 해당합니다.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 차단해 준다 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에너지 볼 거예요, 얘들아. 119페이지 에너지. 에너지는 3가지이고요.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외우겠습니다. 얘들아, 너네 수련회 20건 갔다 왔지? 오늘은 피곤할 이유가 하등 없지? 그치? 20건 갔다 오고 토요일 학교 안 가고 일요일 학교 안 가, 그치? 어? 자, 볼게요. 에너지원 3가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개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서대로 외우세요, 얘들아.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중에 누가 제일 많다고요?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입니다. 얘들아, 지구 내부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지구 복사 에너지랑 달라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저 지구 깊은 곳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들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동윤아, 태양은 어떻게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지? 태양은 별이잖아. 별은 어떻게 에너지 얻는다 그랬지? 낸다 그랬지? 별은 핵융합 반응하지. 그 중에서도 태양은 지금 어떤 단계야? 별의
주계열성 어떤 원소 핵융합 반응하겠구나?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합니다. 태양은 수소 핵융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 불안정한 원소들입니다.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보통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 지구 형성 단계에서 지구는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행성체 충돌열의 잔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조력 에너지는 지구랑 달 사이의 인력 또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입니다.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입니다.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조력 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태양 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일어나는 현상과 조력 에너지에 일어나는 현상만 외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근원 에너지, 태양 에너지이다라고 할 거야.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미행성체 충돌열로 인해서 지구 내부가 뜨겁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외핵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멘틀도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했지. 기억납니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직관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시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뜨거워지니까 외핵에서도 대류 일어나고 멘틀에서도 대류 일어난다고. 이 외핵과 멘틀의 대류 운동을 만드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일으킵니다. 외핵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크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게 얘들아. 멘틀 대류를 일으키게 되면 멘틀 위에 떠있는 지각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지각 변동 나타납니다. 그 다음 외핵이 운동을 하게 되면 외핵의 구성 성분이 철과 니켈이 대류를 일으킴에 의해서 무엇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죠. 지구자기장. 그 다음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밀물과 썰물입니다. 달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과의 인력의 크기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밀물, 썰물, 조석 현상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멘틀의 운동과 외핵의 운동. 멘틀의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외핵의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 만들어졌다. 그 다음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밀물과 썰물 또는 조석 현상.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 얘들아. 기상현상은 어떤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일까? 기상현상.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들아? 태양 에너지. 기상현상은 무슨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 태양 에너지. 태풍은 무슨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 태양 에너지. 광합성은 누가 근원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러면 풍화 침식 작용은 어떤 에너지? 태양 에너지. 다 태양 에너지라고 얘들아. 될까요? 지각 변동, 지구 자기장, 그 다음에 밀물, 썰물 빼고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 기상현상, 해류, 풍화, 침식작용, 식물의 광합성, 생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또는 미행성체의 충돌열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이다. 그래서 멘틀 대류 일으킨다, 지각 변동 일으킨다, 외핵의 운동 일으킨다, 지구 자기장 만들어준다.
마지막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로 밀물썰물 만든다. 조석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이 밀물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잖아.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안 주변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더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 전환되지 않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얘들아, 바람의 근원 에너지 무슨 에너지일까? 그렇지, 태양. 얘들아, 고민하지 말고 말해줄래? 바람의 근원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고? 해류의 근원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고? 태양 에너지. 파도의 근원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고? 태양 에너지. 조류의 근원 에너지? 조류의 근원 에너지는 뭐야? 조력 에너지. 해류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야. 자, 그럼 좋아요, 얘들아. 해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해류는 운동 에너지. 흘러가잖아, 얘들아. 흘러가잖아. 그럼 해류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가 태양의 열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태양의 열 에너지가 해류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는 태양에 의해서 구름 만들잖아. 비나 눈 내리잖아. 그럼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서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이나 태양 에너지 될 수 없고요.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 될 수 없고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될 수 없다는 거야.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 밑줄 긋겠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에너지 양은 태양, 지구 내부, 조력 에너지 순서이고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이다. 그런데 이때 태양, 지구 내부, 조력 에너지는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밑줄. 여기까지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 과정을 볼 건데, 얘들아, 지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 둥근 모양, 구형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지구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구형이기 때문에 위도별로 온도가 다른 거야. 위도별로 에너지 양이 다른 거야. 태양은 저 멀리 있어. 그래서 태양은 거의 평행하게 지구에 에너지가 도달한다라고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다고 해. 얘들아,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다는 건 태양이 비스듬히 떠 있다는 거야. 비스듬히 떠 있게 되면 머리 위에 있을 때보다 에너지 양이 더 작다는 거예요. 더 작다. 머리 바로 위에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직방으로 맞잖아. 근데 비스듬히 있으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위도별로 도달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내 보면 위도 0도, 적도, 저위도입니다. 그럼 저위도에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가장 많겠지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지금 선생님 주황색으로 그린 게 태양 에너지의 도달량, 흡수량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 저위도에서는 많이, 고위도로 갈수록 적게. 그리고 이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때 성빈아,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인 거야, 얘들아. 이때 태양은 빛을 내는, 열을 내는 천체이기 때문에, 별이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꼭 태양이 아니더라도 온도를 가진 물질하면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여름날 아니어도 돼. 그냥 쇠구슬이 하나 있다고 하죠. 쇠구슬. 엄청 뜨거운 쇠구슬이 있어. 그럼 얘 주변에 손 갖다 대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얘도 에너지 방출하는 거야. 그게 복사 에너지야. 그럼 지구도 온도를 가지잖아. 그럼 지구 표면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인 거야, 얘들아. 지구에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뜨거워? 저위도다가 더 뜨겁잖아, 얘들아.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뜨겁잖아. 그럼 저위도가 더 뜨거우니까 저위도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겠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태양 에너지보다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쯤 그려집니다. 이쯤 그려집니다. 그래,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야. 지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야. 그럼 보세요. 이때 저위도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중에 누가 더 많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많지. 그럼 얘들아, 흡수량이 더 많으면 에너지가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남아요. 과히. 근데 극지방에 가면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랑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중에 누가 더 많아요? 흡수량 많아요? 방출량 많아요? 방출량. 그럼 방출하는 게 더 많으면 에너지가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해요. 에너지 부족. 그럼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재분배를 해주자라는 거야. 에너지를 나눠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에너지가 흐르기 위해서는 대기 또는 해수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더라. 대기와 해수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 재분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예시가 태풍입니다, 얘들아. 곧 태풍 올 텐데, 얘들아. 조금 더 이따가 태풍 올 텐데, 태풍 오면 늦여름, 초가을에 온단 말이야. 태풍의 진행 경로를 보면 항상 남에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에서 북으로. 왜냐면 태풍은 저위도 해상에서 발달해. 저위도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재분배 일으키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기준은 항상 저기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거제도 지났어요. 부산 지났어요. 서울은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서울 지나고 부산 지나고 제주도 향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태풍 올 때 말해. 태풍 올 때 엄마, 왜 태풍은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는 안 가고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만 갈까? 라고 물어봐. 왜냐면 이는 에너지 재분배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드리면 돼.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셔서 물질 순환. 태풍이 남는 에너지 옮겨주는 게 네, 맞습니다. 태풍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저위도 해상에서 만들어지잖아. 저위도 해상에서 공기덩어리가 강하게 상승되면서 만들어져. 그럼 이 공기덩어리 열 에너지를 품은 채로 고위도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야.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시켜준다. 쌤, 그럼 태풍이 나중에 거의 사라져요? 태풍은 소멸합니다. 태풍 결국 소멸합니다. 언제쯤에 소멸돼요? 보통은 육지랑 만나면 소멸합니다. 육지랑의 마찰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육지와의 마찰에 의해서. 보통 그래서 해안가에서 태풍 피해가 크잖아? 해안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 도달하면, 육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의 크기,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소멸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교환, 물질 순환.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은 물과 탄소 딱 두 개만 이야기할 거야.
둘 다 지구 내에서 물질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다시 질문합니다. 외권과 지구 사이에서 에너지 교환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우리 지구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이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권과 물질 교환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외권과 물의 교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탄소의 교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이나 탄소가 지구에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외권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단 말이야. 외권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외권으로 물이나 탄소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총량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지구 내에서 물의 총량과 탄소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물과 탄소의 차이점 뭐냐면 물은 각 권에서도 총량이 일정해. 근데 탄소는 각 권에서는 총량이 변합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해서 볼게요, 원빈아. 자, 먼저 물의 순환 과정부터 볼 건데 물의 순환은 대기, 바다, 육지 이렇게 세 가지 볼 거야, 얘들아. 대기, 바다, 육지.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안다? 대기에서 바다로 물이 이동해. 언제 이동하지? 대기에서 육지로 물이 언제 이동하지? 언제 대기에 있는 물이 바다나 육지로 내려올 거야? 그치, 비, 강수 현상. 대기에서 바다로, 대기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강수야. 그럼 반대로 바다에서 대기로, 육지에서 대기로 이동할 때는 언제야? 더울 때 증발. 그치, 증발입니다. 이게 물의 순환 과정인 거야, 얘들아. 강수와 증발. 그리고 하나만 더, 얘들아, 하나만 더. 이때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있어.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 그런 경우에. 이렇게 5개가 끝이야. 그런데 선생님 뭐라 했냐면 각 권에서도 물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랬지. 대기의 물의 총량이 일정해야 되고 바다에서도 물의 총량이 일정해야 되고 육지에서도 물의 총량이 일정해야 돼. 그럼 대기에서 들어온 양이랑 빠져나간 양이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바다에서 들어온 양이랑 빠져나간 양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육지에서 들어온 양이랑 빠져나간 양이랑. 그래서 물이 순환되는 과정에서는 유입량, 들어온 양입니다. 과 유출량이 항상 같습니다. 총 유입된 양과 총 유출된 양이 항상 같아서 물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물, 수, 지, 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의 총량이 변하지 않고 평형을 이룬다. 숫자 외우실 필요 없고요. 덧셈 뺄셈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먼저 바다에서 육지부터 그림 같이 볼게요, 얘들아. 그림 보시면 지금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량 얼마야?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량 얼마야? 320. 그 다음 대기에서 바다로 강수량 얼마야? 284. 그 다음 대기에서 육지로 강수량 얼마야? 96.
그 다음 육지에서 대기로 증발량 얼마야? 60. 그 다음 육지에서 바다로 지표로 유출되는 양 얼마야? 36. 자, 이렇게 5개 다 찾은 거야. 그럼 비교해보자. 비교해봤을 때 먼저 대기에서 유입된 양 얼마야? 대기 입장에서 유입된 양 320 더하기 60이니까 320 더하기 60 380이겠네. 유출량은 284 더하기 96 될까? 자, 그 다음 바다에서 보자. 바다에서 유입량 얼마야? 284 들어온 거 보면 되는 거지. 또 지표 유출 36이지. 284 더하기 36 이꼴 유출량은 얼마야? 320 빠져나간 양 보면 되는 거지. 320. 마지막 육지에서 보자. 육지에서 유입된 양 얼마야? 들어온 양 96. 그치. 이꼴 유출된 양은 얼마예요? 60하고 36 될까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디 한 칸 비워놓을 수 있어. 그럼 너네 덧셈 뺄셈으로 찾는 거야. 4층 연산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탄소의 순환 보도록 할게요.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총량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총량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하지만 각 권 내에서 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탄소가 존재하는 형태가 다른데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존재하는 각각의 형태 보시면요. 기권에 얘들아 탄소 어떤 형태로 존재해? 너네 다 알아. C, 그렇지, O2 또는 CH4 대기에 존재하니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직권에는 탄산칼슘, 석회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석회암. 그 다음 얘네가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화석연료로도 저장돼 있어. 화석연료가 훨씬 적어요. 그 다음 수권은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으면 이온 만들거든요. 탄산이온 만듭니다. 탄산이온. 성빈아, 그럼 생물권에는 탄소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을까? 생물권에는 탄소를 포함한 복잡한 화합물, 탄소화합물, 유기물. 그래서 탄소의 순환 과정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거든. 봐봐.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켰다라고 해보자. 화석연료 연소. 그럼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화석연료가 어떤 상태로 변하겠어? 기체. 어떤 기체? CO2로 변하겠지. 그럼 어느 권에서? 화석연료. 직권에서. CO2 어느 권으로? 기권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화석연료의 생성 볼까? 화석연료를 생성하였다. 화석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져? 동식물의 사체가 땅에 묻혀서 만들어져. 동식물의 사체가 땅에 묻혀서 만들어져. 그럼 생물이 땅에 묻혀서 화석연료를 만든 거잖아. 그럼 어느 권에서? 화석연료 어느 권으로? 직권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다시 얘들아 호흡 생각해볼까? 호흡. 내가 호흡을 했더니 날 숨을 뱉었더니 이때 이산화탄소를 내뱉은 거잖아. 그럼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이동한 거야? 후. 그렇지. 생물권에서 그렇죠. 기권으로. 그럼 반대로 광합성의 경우에는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셨잖아. 그렇지? 그럼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 다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았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용해됐어. 그럼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기권에서 수권.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같이 볼게요. 1번. 1번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겠구나.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 그 다음 2번 식물이 광합성한다. 식물이 광합성하면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했겠구나. 이게 2번. 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생물의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그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였구나. 이게 3번. 그 다음 생물의 사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화석연료를 생성했다. 그럼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한 거죠. 이게 4번. 될까요? 그 다음 5번 화산활동이 일어났더니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기권으로 방출됐다. 얘들아 화산활동 어디서 일어난 거지? 직권.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 어느 권으로 이동한 거지? 기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였다. 5번. 그 다음 6번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았다. 다시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했다는 거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했다. 6번. 그 다음 7번 수온이 상승했대. 수온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기체의 용해도 감소합니다. 얘들아 수온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못 녹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7번. 마지막 8번 수권의 탄산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된다. 수권에서 침전되어서 석회암 됐으니까 수권에서 직권. 9번. 끝. 여기까지 될까요, 친구들? 안 될까요? 자, 여기까지 지구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 134페이지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134페이지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